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양력 11월, 12월, 1월의 용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띠에는 1964년 올해 58세가 된 갑진생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갑진생한테 신축년은 일단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갑이라는 글자가 볼 때, 신이라는 글자는 관이 되고, 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글자는 플러스가 되고 신이라는 글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른 것, 음양이 서로 이렇게 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천을귀인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천을귀인 위에, 즉 귀인의 어떤 그 환경에서 온 개인적인 명예나 직급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월, 12월, 1월이 나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주팔자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수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금이라는 것, 이 신은 금이 되는데 금은 곧 목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데, 이렇게 극하지 말고 한마디로 금이 수를 생하고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돌리면 이 갑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월, 12월, 1월이 바로 해자축이라는 이 구간 자체가 갑이 볼 때는 곧 인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보면 모친에 해당하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년에 만약에 본인한테 어떤 승진 기회가 그 연말에 있다거나, 그러니까 내년 연말, 내년 초가 되는 것이죠. 양력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유효한 그 어떤 업무직을 맡을 기회가 있다면 11월, 12월, 1월에 일단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보여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해자축이라는 글자는 이 갑이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갑은 곧 목이 되는데 이렇게 목이 됩니다. 자, 목이라는 것은 12운성으로 해의 생지가 되고, 그러니까 생욕, 대록 이런 식으로 가겠는데, 이건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인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갑은 굉장히 뿌리를 단단하게 둬서 본인의 어떤 그 에너지를 강화시켜서 주변 어떤 환경에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민년이 되면 임이라는 글자는 어쨌거나 갑이 볼 때는 또한 본인의 그 승진에 관련된 글자가 되고, 근데 본인을 돕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인이라는 글자는 진이 볼 때는 역마에 해당하니까 요때 잘 본인이 처신을 잘하면은 승진 기회도 있고, 또한 좋은 쪽으로 이동 변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재성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재물을 벌게 될 땐 나쁘지 않았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을 준비하는데 이쪽은 이제 수가 되는 거고, 앞으로 목이 오니까 본인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뭔가 지식적인 측면이라던가 조금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이민년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76년 46세인 병진생 같은 경우에,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 병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고, 더구나 이렇게 병신 이렇게 합을 하니까 온전히 자기 재물에 속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양력 11월, 12월, 1월은 이 병이 볼 때는 곧 관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만약에 병진생이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데, 재물을 벌기에는 신축년이 나쁘지 않았으나 이 재물의 흐름에도 파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 이 양력 11월, 12월, 1월에는 관운이 옴으로써 신이 금생수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좀 소모되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병진생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좀 더 관리하는 데 좀 더 치중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본인이 병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해가 원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렇게 축진이 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축이라는 글자는 병화가 볼 때는 경금의 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물에 조금 약화되는 시점, 재물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혹여라도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할 때 벌어들이는 투자성 재물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1월에 좀 더 약화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 뭔가 일을 벌린다거나 너무 이제 그 지출에 대해서 그 소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어떤 주변 환경을 좀 더 정리해서 손익을 좀 더 그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것은 재가 되고 그다음 이것은 이제 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1월, 12월, 1월에는 이렇게 재생관하는 운이 되니까, 만약에 병진생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 또 축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 볼 때는 화생토하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렇게 축진이 파가 되면 보통 아랫사람과의 약간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올 때 이렇게 진해가 원진이 되면 좀 더 조직 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인자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너무 심려치 마시고, 왜냐면 이제 자라는 글자가 오면 이렇게 자진이 합을 하면서 약간 안 맞았다가도 다시 뭔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월이 바로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일단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그 다음해인 이민년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의 인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 볼 때는 12운성으로 생지, 즉 병은 사물에 비유하면은 태양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시부터 그 기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려고 막 준비하는 시간이 인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화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해가 되는 것이 바로 호랑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본인한테는 생지가 되면서 역마가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힘을 받으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적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활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1988년 34세가 되는 무진생 같은 경우에, 무진생은 이제 신축년에 보면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는 토생 금하니까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는 글자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본인이 만약 교육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주로 이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은 일단 신축년이 일단 나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무가 볼 때도 이 축이라는 글자가 천을균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 9, 10월에는 이 신이라고 하는 금기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점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8, 9, 10월은 신유술월을 지나온 곳이죠. 신유술월은 바로 이제 금의 방위가 되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힘을 받고 본인의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월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바로 이 11월, 12월, 1월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가 볼 때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요 방위 자체가, 요 월 자체가 바로 재물에 해당하는 월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8월, 9월, 10월에 본인의 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가나 결과값을 11월, 12월, 1월에 얻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더 본인이 이제 그동안 힘들게 노력했던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이고요. 더군다나 진생이 볼 때, 아까도 뭐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용띠가 볼 때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신, 그 다음에 장성, 그 다음에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에너지를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전성기, 최정점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무진생한테는 11월, 12월, 1월이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그 결과물을 얻는 좋은 월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인물들과의 협의나 유대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상당히 좀 재물적으로도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만약에 본인이 돈을 벌지 않더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진생한테, 이 용띠한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곧 명제가 되니까,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도 재가 되고 지지도 재가 되니까 재물의 기운이 그야말로 더블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가지고 좀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40년 82세가 되는 경진생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82세라고 하면은 좀 이제 연로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현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건강 관리를 하시면 뭐 그 사회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연세라고 봅니다. 아직도. 그래서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 볼 때는 즉 이제 식신상관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경이 볼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축월 다음에는 인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춘이 되어가면 이때 11월, 12월, 1월에 노력했던 대가가 내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진생 같은 경우에도 요럴 때는 본인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노력하면 일단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원래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신이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본인과는 약간 다른 사람을 의미하면서 축진이 이렇게 팔을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과 주변 인물 중에 약간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기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축은 이 경이 볼 때는 천을균이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좋은 환경이 도래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났다가도 추후에 얘기하고 지내보니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신축년이 약간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그런 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경진생 같은 경우에 해자축월은 이민년에 본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뭔가 노력하는 기간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 볼 때는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병사묘, 즉 뭐냐면 이제 그런 걸 퇴기라고 하는데, 이 경이라는 기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경진생 분 중에 지병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되실 수 있는 뭔가 병증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기에 의한 병증을 굉장히 유의하시고, 특히나 겨울에 새벽바람을 쐰다던가 아니면 겨울에 뭔가 이제 감기라던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면 좀 더 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관리해서 건강 관리 잘 한다면은 본인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해는 해자축월에 뭔가 좀 더 집중해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52년 70세가 되는 임진생 같은 경우에 임진생도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신이라는 글자는 본인을 이렇게 생하는 글자가 되죠. 왜냐면 금생수하니까요. 자, 그렇게 생하는 글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임진이라는 글자 자체는 이 진이라는 용띠가 임한테는 아주 썩 본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강도로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은 진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임진이라는 글자로만 보자면 임은 굉장히 약화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약화돼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겨울을 만나게 되면,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만나게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면모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힘을 받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신, 장성, 반환이 되는 것이니까 주변 환경에서 본인한테 힘이 되는 환경이 일단 돌아온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는 본인이 배우고 익히는 공부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뭔가에 도전하는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70세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뭐 70세는 충분히 그 뭐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자격증을 따고 뭔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었던 게 과거에 있었다면, 그런 걸 못했다면 11월, 12월, 1월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는 8, 9, 10월부터 도전을 해서 이 11월, 12월, 1월에는 활동을 강화하는, 본인의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런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동호회라던가 이런 쪽에 활동을 강화하는 글자로 일단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구나 임인년이 되면, 임이라는 글자는 임년 내년이 되면, 임이라는 글자는 요 글자와 같은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본인의 에너지를 드러내고, 이는 곧 임이 볼 때는 흔한 말로 이제 식신상관이 되는데 식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활동하는 인자가 되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에 집중해서
해자축월에 본인이 힘을 받으면서 좀 노력을 한다면 이민년에 새로운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단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진생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1월에도 절대 지치지 말고 좀 더 노력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자축월이라는 것은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진은 토가 되지만 수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은 토가 되지만 수의 방위에 있고, 임은 수가 되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금수지기가 굉장히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화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임진생이 볼 때는 심장이나 심혈관 또는 혈압을 의미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평소에 혈압 관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것도 상당히 유의하고, 특히나 이제 뇌졸중이라던가 이런 어떤 과거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이민년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양력 11월, 12월, 1월의 용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